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는 상식이다. 차상식입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드디어 95K 구간을 넘어서고 안착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다만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5월 6일부터 7일까지의 FOMC가 열리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FOMC,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불확실성 자체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포지션을 잡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과 연결지어서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오늘의 경우는 SEC와 그리고 기관 쪽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진출 추이는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 특히 100K 구간을 곧 있으면 돌파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의 돌파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최근 모건 스탠리 관련된 중요한 호재가 나왔는데, 바로 자사 온라인 증권 플랫폼에 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총 자산 운용액 자체가 1.3조 달러 규모로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조만간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내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외에도 메릴 린치나 웰스파고 그리고 UBS와 같은 중요 종합 증권사 쪽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원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와 같은 모건 스탠리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전통 금융과 이 디지털 자산이 곧 있으면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확대 자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광범위한 고객층을 보유한 이 플랫폼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나 앞으로 이 모건 스탠리만큼의 규모에 달하는 이 전통적 금융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추후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과 같은 전통적 금융 회사에서는 비트코인은 막 사기다 라고 하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테스트 전환한 것을 보니까 확실히 비트코인 쪽으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실감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지표로는 SEC 측에서 이 파일링 자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넘어선 암호화폐에 대한 이 서류가 급증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최근에 텔레그램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SEC의 이와 같은 흐름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규제 당국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는 규제 강화 혹은 제도권 편입의 가능성도 의미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됐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활발한 문서량도 확인할 수 있는 게, 특히나 앞으로 이제 ETF라든지 그리고 기관 투자 확대, 여러 가지 비트코인 내에서의 제도화 움직임이 또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와 같은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SEC의 행보가 매우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최근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의 언급량 급증은 추가적인 ETF 발행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의 일환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거래소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감독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해서 많이 빠지고 있던 상황에서 바닥을 잡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지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여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카르다노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네,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와 같은 언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SEC의 규제 레이더망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상황 자체는 보통은 알트코인, ETF 현물에 대한 승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시점, 추가적으로 더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SEC 제출 서류는 앞으로 기관들이 어떤 자산에 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또 내용 나오게 되면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지난번 영상 복기를 하자면은 월봉 관점에서 일단 보자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 95K 전고점 구간을 이제 막 넘어서는 구간에서 뚫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캔들 차트가 다시 한번 5월 달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이미 양봉이 확실히 또 뜨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100K 돌파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번 시간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요 맥점 구간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95K 구간, 길고 길었던 이 구간 자체가 결국에는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열려 있는 이 채널 중단 값이죠. 이 라인 구간까지 이제 상당히 크게 위쪽으로 열려 있는 시점인데, 이 구간 자체가 약 104K 구간 정도가 됩니다. 104에서 105K 구간까지의 현재 롱 포지션 구간이 강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대세 상승 구간에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 중기 스윙으로도 포지션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시세 초입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그 전 구간이죠. 딱 요 라인 구간에 약 97K 구간에 중요한 저항대 라인이 일단 있기 때문에요. 이 구간 속에서 얼마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지고 상승 구간이 나오는지 이것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차트상으로 끄어보면 약 99.5K 구간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이 상승 근거에 대한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번 종종 말씀드렸던 이 헤이키나시 차트,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특히 주봉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명확하게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앞서서 나왔던 지난해 하반기쯤 요 구간에 있어서의 상승 패턴과 거의 유사한 시점으로 이번에도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 상승 추세의 강도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음봉으로 쉬어갈 수 있는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률상 이 정도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서 앞으로 대세 상승이 있다라는 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헤이키나시 차트로 보니까 이 추세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추세 구간 자체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봉 차트를 이렇게 헤이키나시 차트로 바꾸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캔들 차트로 넘어와서 본다면은 현재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RSI 지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나 일봉 RSI 지표상으로 이 과매수 구간이죠. 이 70포인트에 거의 다 다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폭등 구간, 이와 같은 오버슈팅 구간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확실히 윗구간으로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겠고, 이는 곧 100K 구간까지 넘어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지난해 11월 달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단숨에 70K 구간에서 90K 구간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그만큼 이와 같은 상승 패턴 구간에서 이와 같이 RSI 자체가 확증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은 뒤따라서 롱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도 무방하다. 이런 구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만간 다가올 FOMC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 정도만큼의 반등 파워만 나오더라도 확실히 이 104K가 뭡니까? 110K 이상까지 신고가 구간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이 포인트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요. 확실히 좀 기대할 만한 시점이 이번 5월 달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 추가적인 매매 시그널이나 타점 이런 패턴적인 부분들은 이와 같이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내용은 추후 영상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는 이 마지막 이 매매 관련된 팁 안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금일은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보조지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1980년대 존 볼린저가 개발하고 이미 2011년도 얼마 안 됐죠. 상표권 취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신개념의 분석 도구, 기술적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내용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보면은 이 주가가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이 표준 편차 범위 안에서 이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전제로 개발된 건데요. 자, 볼린저 밴드의 경우는 특히 과거의 추세를 밴드화하고 그리고 도식화해서 앞으로 흐름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와 같이 밴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추세 중심선 라인, 이 라인 구간은
이평선 21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위쪽 상단과 아래쪽 하단 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이와 같이 가격 자체는 캔들 가격은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바로 볼린저 밴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나 볼린저 밴드의 목적 자체는 시장 변동성을 이와 같이 시각화해서 조금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주가 차트를 이해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가격 자체가 위쪽 상단을 닿게 되면은 이 과매수, 그리고 하단 밴드 밖에 쪽으로 닿게 된다면은 과매도라고 해서 이에 맞추어서 이 단기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포착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이해하려면은 이 주가 변동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개념적인 설명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시변성과 운집성, 그리고 중요한 이 평균 회귀성과 수축과 확장이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변성과 운집성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말씀은 이 평균 회귀성과 이 수축과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특징들이 중요한 얘기는 결국 이 볼린저 밴드는 이 추세 전환에 대한 이 돌파 시그널을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밴드의 상단 돌파 후 다시 밴드 내로 진입했을 때 하락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밴드가 다시 한번 벗어나고 들어오는 이런 밴드 복귀 패턴 자체는 유의미한 이 반전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보통 RSI나 MACD 그리고 이동평균선 등 다른 지표와도 또 계속해서 결합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아마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적인 측면만 좀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기본 베이스 정도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개념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이 박스권 매매 응용 방법에 대해서 실전 트레이딩으로 또 검증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요. 이는 또 추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은 전체적으로 모건 스탠리 그리고 SEC 파일링 지표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현황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곧 있으면 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제거 전에 앞으로 차트는 좀 그래도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고려하시면서 포지션 트레이딩 필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외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와 같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또 무료 전체 공개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하단 쪽에 더보기 댓글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